스마트폰이 우리 아이들에게 왜 위험한지, 그리고 그렇죠. 얼마만큼 보여줘야 되는지, 아니면 보여주면 안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분이 오늘 함께 해주십니다. 놀이 미디어 교육센터 권장희 소장님의 강연을 듣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유,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아이들이 컴퓨터를 이용해서 인터넷이나 게임을 할 때는 화장실 갈 일이 생기면 그 게임을 계속하고 싶어서 컴퓨터를 들고 화장실에 가지는 않았죠. 그런데 이제 우리 아이들이 스마트폰이 손에 들어오니까 화장실 갈 때 이걸 들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잠잘 때도 잠들 때까지 보고 들고 자요. 하고 있어요. 맞아요. 이 스마트폰이 아이들에게 있다는 것이 정말 이런 변화를 가져온 것이거든요. 만약에 아이들이 컴퓨터를 계속하고 싶다고 들고 다니면 그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근데 이미 스마트폰으로 그렇게 살고 있는데도 우리가 지금 그 문제인식을 잘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있을 때 사실 그것이 아이들의 그 성장기 뇌발달에 이 스마트폰이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그 부분은 잘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스마트폰을 아이들이 사용하면서 뇌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뇌에는 뇌세포가 한 1000억 개 정도가 있다 그래요. 사실 뇌 크기는 그 무게로 치면 1.3에서 1.4kg 정도 된다 그러고 크기로는 이렇게 양 주먹을 이렇게 쥐면 요게 뇌 크기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 크기 안에 1000억 개 정도 뇌세포가 있는데 뇌신경세포, 뉴런이라고 하죠. 근데 이 그 1000억 개나 되는 뇌신경세포는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포끼리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다고 합니다. 전기 신호를. 이 전기 신호를 주고받는데 일주일에 한 100번 정도씩 주고받는다 그래요. 그래서 그 번쩍번쩍 전기 신호를 주고받을 때 100번을 주고받기 때문에 사실 눈으로 보기에는 하나의 구조물처럼 보인대요. 그냥 붙어 있는 것으로. 이것을 시냅스라고 합니다. 이게 시냅스는 언제 만들어지냐면 사람이 인지하고 느끼고 생각하고 경험하고 이런 활동을 할 때 시냅스가 이제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뇌와 오랑우탕의 뇌를 이렇게 비교해보면 뇌세포 가지고는 구별할 수가 없대요. 오랑우탕도 뇌세포 숫자는 사람과 거의 흡사하기 때문에. 진짜요? 네, 세포 자체는. 그런데 시냅스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면 오랑우탕이 사람만큼 많은 활동을 하고 생각을 하고 사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오랑우탕은 시냅스가 별로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랑우탕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면 좀 멍청한 표정을 하고 있잖아요. 예, 시냅스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러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사람 중에도 좀 멍청한 표정을 하고 있으면 아, 저 사람은 시냅스가 문제구나. 그러니까 결국 사람은 시냅스의 활동에 의해서 여러 가지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죠. 문제 없어요. 조영구 씨. 문제 없어요. 항상 이렇게 멍하게 있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그 쉬는 시간이나 자기 그 개인 시간에 늘 스마트폰을 보고 있으면 이 스마트폰을 보고 있다는 것은 단지 스마트폰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에 반응하는 시냅스를 뇌에서 만들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반복적인 활동을 자꾸 하면 그걸 계속 하고 싶어 하는 성향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보통 여러분들도 익숙한 거 하는 게 편하지 낯선 거 하는 건 편하지 않죠. 그렇죠. 익숙하다는 얘기는 반복적으로 많이 경험을 했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금 책을 읽고 있으면 책을 읽으면서 동시에 계속해서 책을 반복적으로 읽는 동안에 책 읽는 시냅스를 계속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독서 경기장을 계속 뇌에다가 건축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게임을 하고 있으면 게임 경기장을 계속 만들고 있는 것이고. 그래요? 예, 술을 자꾸 먹는 사람들은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한 경기장을 만들고 있겠죠. 예, 그래서 축구 경기장에서는 축구하고 야구 경기장에서 야구하듯이 그 경기장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에요. 한 번은 제가 이렇게 인라인 스케이트장을 갔는데 한 아이가 왔어요. 제 옆에 이렇게 쭈그리고 앉았는데 보니까 양발에 인라인 스케이트 신었어요. 그 헬멧도 쓰고 그리고 쭈그리고 앉아서 2시간 동안 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라인장에 인라인 신고 닌텐도 하고 있어요. 이 친구는 지금 인라인 타는 게 재미없다는 것이죠. 그 말은 인라인 자극에 반응하는 시냅스가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왜 그러고 있느냐? 인라인장에서 게임하는 시냅스가 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는 거기서도 그걸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아기가 이제 태어나면 시냅스 밀도가 굉장히 희박하답니다. 왜냐면 별로 활동한 게 없으니까. 근데 0세에서 6세 사이는
잘 만들어지는 거야. 굉장히 이게 신제품이지 않습니까? 성능이 좋아서 시냅스를 활발하게 만들기 때문에 과잉 생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경험을 하거나 하면 바로바로 시냅스를 만드는 거죠. 사실 우리가 아이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아이들은 굉장히 기억력이 좋잖아요. 뭘 좋아요. 암기해보면 그렇죠. 금방금방 암기하잖아요. 예, 예. 우리는 100번을 외워도 사실 안 외워지고. 안 되죠, 예. 그만큼 아이들은 빨리 시냅스를 만들기 때문에 영유아기가 다양한 경험과 활동하는 것들을 시냅스를 형성해요. 그 다음에 이제 6세가 되면 이때부터 14세까지는 많이 사용하는 시냅스는 튼튼하게 계속 만들고 자주 안 쓰는 것은 가지치기를 해서 없애기 시작한답니다. 그러니까 6세에서 14세 사이에 주로 게임을 많이 하는 아이들은 뇌가 얘는 주로 게임을 많이 할 건가 보네 하고 게임하는 시냅스를 튼튼하게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은 환경에 상관없이 게임을 하더라고요. 뭐 심지어는 인라인장에서도 게임을 하고 왜 튼튼하게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벌써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 손에 쥐고 있으니까 책 읽을 수 있는 가능성은 점점 줄어들죠. 없어요. 그냥 사람이 책을 읽으려면 조건이 있거든요. 그 조건은 심심해야 되거든요. 심심하지 않으면 책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 맞아요. 그런데 심심해야 되는데 이걸 들고 있으니까 심심해, 책 봐야지.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뇌는 얘는 통책을 안 읽으니까 독서 시냅스는 없애야 되겠네 하고 자꾸 없애 나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중고등학생이 되면 절대로 책을 못 읽는 아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안타까운 것은 우리 어머니들에게 이런 말을 들을 때요. 우리 애가 심심해할까 봐 스마트폰 손에 쥐어줬어요. 그렇죠.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사실 아이가 엄마한테 와서 심심해 할 때는 그 책 읽고 싶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주로 뭐 틀어달라, 켜달라, 스마트폰 달라 이럴 때죠. 그때 엄마가 한 10분만 인내심을 가지고 외면하면서 버텨보면 안 들어주고 기다리고 있으면 아이는 안 될 것 같다 싶으면 어딘가 가서 뭔 짓을 하고 놀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걸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 안에 있는 창의력, 그들의 있는 창조적 잠재력이라는 것은 심심해야만 시작되는 것이고 심심해야만 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하죠. 심심해야 별짓을 다 한다. 근데 그 별짓을 다 하는 과정이 단지 별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뇌 시냅스의 다양한 사고력이나 자기 성찰이나 도덕성이나 모든 그 인간다운 삶을 구성해 나가는 시냅스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이들은 그런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있으면 다른 걸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다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선생님, 죄송합니다만 어른들은 스마트폰 계속해도 괜찮죠? 시냅스가 잘 안 만들어지니까 아마 좀 아이들만큼 위험하진 않겠죠. 그런데 저도 쓰고 있지만 우리 여러분들도 우리 어머님들도 이거 사용해도 저는 뭐 괜찮다고 생각해요. 괜찮다는 의미는 어차피 끝난 인생이니까 그냥 편하게 살겠다는 대로 그냥 두겠다는 거죠. 시비 걸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 핵심은 우리 아이들은 10대만 살고 끝낼 인생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아이들은 20대, 30대, 40대, 50대를 위해서 자기 힘을 키우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기잖아요. 이 시기에 빠르고 편한 걸 주는 것은 그건 교육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교육이라는 단어를 가르칠 교자에다가 기를 육자를 쓰잖아요. 편할 육자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편하게 만드는 게 교육이 아니라 힘을 키우는 게 교육인데 그 힘을 키울 나이에 계속 편한 거, 쉬운 거를 아이들에게 주어지면 점점 쉽고 편한 거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뇌를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뉴스에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스티브 잡스도 자기 자녀한테는 스마트폰을 안 줬다는 거예요. 맞아요. 스티브 잡스가요? 예. 본인이 만들어 놓고요? 예. 근데 거기 핵심이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뉴욕타임즈 기자가 당신 자녀들도 아이들을 좋아합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면 좋아한다고 말할까요? 안 좋아한다고 말할까요? 당연히 좋아하죠. 왜냐면 이 속에 모든 재밌는 게 다 있는데 어떻게 안 좋아해요? 그냥 어리석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문. 근데 많은 부모님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줘놓고는 너 왜 또 해? 왜 아직도 해? 자꾸 묻는 거예요. 그 이유를 정말 모르시냐고요. 재밌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재밌어서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접근은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잡스는 이것이 세상에서 제일 재밌다는 것, 그게 손에 있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일 거 아니에요. 본인이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현답을 한 거야. 우리 아이들은 아이패드를 써본 적도 없다. 그래서 이제 뉴욕타임즈 기자가 그 말을 믿을 수가 없는지 그 월터 아이작슨이라는 예. 잡스 전기를 집필한 사람에게 또 인터뷰를 합니다. 그 집에 자주 갔다고 들었는데 정말 그 집 아이들 스마트폰 안 쓰더냐 물었을 때 이분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것도 스마트폰 부모에게 달라고 말하는 소리도 나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심지어는 잡스도 집에 가면 스마트폰을 안 하고 식탁에 아이들과 둘러앉아서 책을 읽고 역사를 토론하고 이런 것만 하더라. 그러니까 잡스는 집에 가면 아이들의 뇌를 깨우고 토론하고 책을 읽으면서 실제적으로 그들의 사고력을 키우는데 시간을 투자했다. 이런 것이 이제 기사 나왔거든요.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물론 좋지만, 물론 빠르고 편하지만, 그러나 정말 아이들의 미래와 실제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가능한 한 떼어놓고, 가능한 한 멀리하고, 가능한 한 적게 쓰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실제로 아이를 진짜 사랑하는 방법이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야 최고의 강의였어. 너무 멋진 강의였어. 아이들에게는 안 좋다. 사용하면 안 된다는 알았는데 오늘 권장희 소장님을 통해서 정말 왜 스마트폰이 아이들에게 안 좋은지 정확하게 알게 됐어요. 네.